저도 30년 전에 첫 번째 직장은 바로 LG 맨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막 LG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요새 LG화학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기분이 좀 남다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실수를 하고 있고 내가 내 계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차 얘기했던 대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잘 알죠. 그래서 앞서 이렇게 탑다운 장세를 잘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특히 종합주가 지수는 가장 맞추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많은 전문가들은 종합주가 지수에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지 않을까요? 종목은 한 10개든 20개든 여러 종목을 추천한 다음에 몇 개가 틀려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 맞는 종목군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합은 오직 하나죠. 맞고 틀리기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에 대해서는 뭐 거의 종합은 몰라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 라이언 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종합이에요. 그냥 요번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6월 달에 종합이 폭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장이 뭐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원포인트 레슨. 자, 그런데 지금 최근의 장이 아주 다행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지수 때문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 지수는 누차 얘기했던 대로 지금의 장은 상승장일 때도 일정한 폭만큼 상승하면 조종을 주고 갑니다. 즉 롱숏, 롱숏. 하지만 길게 가는 방향이 세력의 방향이기 때문에 상승이 길고 하락이 작을 때는 이것은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아마 차트를 조금만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종합주가 차트를 보면서 상당히 야, 이거 힘든 장세가 전개가 됐구나라는 걸 압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락장이고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하락에 따른 소위 데드캣 바운스, 기족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장이 그러한 장세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종합이 너무 폭락을 보여주게 되면 웬만한 종목이 다 죽어요. 동반 하락하는 거죠. 마치 소나기가 내리면 들판 나가서 피크닉 갔던 사람들이 뭐 옷을 다 젖듯이 이걸 한꺼번에 젖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종합이 어느 정도만 멈춰주면 그러면 재밌는 장세가 나옵니다. 어떤 장세가 나오냐요? 종목 장세가 나옵니다. 지금 장세는 다분히 종목 장세의 모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장에서 보셔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장세는 어떻게 보면 주두두 전쟁이 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이 어려운 장에서도 주두두 전쟁, 바로 그것은 바로 삼각편대가 그 중심에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여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삼각편대 가장 역시 선두에 있는 종목군들은 뭘까요?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 바로 옆에 계속 한 2달 정도 강조드린 것 같습니다. 뭐 12시서부터 1시 사이에 여러 개 방송 드리는 라이언 투자자 방송에서도 계속 4차 산업 섹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그렇게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삼성전기 어디 와 있나요? 정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기, 뭐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는 뭐 LG화학까지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기억에 남는 종목군들 뭐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삼성전기를 대표주로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름 뒤에 재료나 아니면 머티리얼이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은 50%는 먹고 들어간다. 이건 뭐 상당히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릴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 한번 보실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이만큼 가 있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죠? 대주전자 제로, 뭐 기타 등등 웬만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 섹터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다른 종목군과는 달리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단들은 어떤 기대감만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실적이 적자여도 그래도 이거 하나만 터지면 인생 역전,
이거 한 방으로 이게 복구가 된다. 또 실제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단들이 장을 주도할 때 정말 무섭게 주도하죠. 그럴 때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에다가 일정 부분 베팅을 쏴야 됩니다. 문제는 이들 그냥 미래의 꿈만 갖고 움직이는 종목은 언제가 가장 문제냐? 실적 발표할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보여줬을 때도 4월 달에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좋아도 반영됐다고 해서 빠지고 실적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빠지고 그래서 언제 조심하느냐? 4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지금 7월 달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또다시요. 깡통, 깡통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실적 발표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또 만약에 이들 종목이 올라가면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10월 달에 또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간단한 어떤 경험의 노하우들 이걸 축적시켜 나가야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 섹터 종목군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실적 까보니까 어땠어요? 또 굉장히 좋게 나오죠. 이들 4차 산업 섹터의 종목군들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보셔야겠죠. 또 최근에 5G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AR, VR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전기차 섹터,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G 그 외에 많은 종목군단들이 앞으로도 결국은 시장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종목군단들은 미래의 성장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익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쪽 섹터 종목군도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너무 많이 또 위로 올라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만 자제하시면 이들 종목은 된다. 이들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종목군이 아니라 나중에 길게 보면 더군다나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차피 계속해서 될 겁니다. 오늘 미국이 GDP 성장률이 4.1%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보다 하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참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미국은 도대체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여러분 4.1% 더군다나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2.9%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4.1%입니다. 여러분들 이머징 마켓 시장 쪽 후진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날까요? 선진국이 높게 나타날까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밖에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등에서 9등 가기가 어떨까요? 힘듭니다. 그러면요. 2등에서 1등 가기는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거고요. 후진국은 어떨까요? 만약에 한반이 60명인데 내가 60등 하고 있어. 이거 남들보다 하루만 하룻밤 새도요 60등에서 50등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 그러죠. 금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금리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후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높죠. 물가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물가도 높죠. 그러니까 후진국은 금리가 높고 선진국은 금리가 낮은 겁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 여러분 처음 보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경기 부양책을 쓴다 그러면은 경기가 나쁠 때 부양책 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데도 부양책 쓰잖아요. 뭐 예전에 초창기에 재정 정책 쓴다고 한참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무슨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도대체 선진국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보통 경기 부양책을 쓰면요. 후진국은 정부 주도형의 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할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체가 정부가 될 때가 있고 중앙은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후진국은 정부가 중심이 돼갖고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을 씁니다. 선진국은 누가 경기 부양합니까? 뭐 EU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트럼프 이전에 옐런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 부양책은 어디서 나옵니까?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금융정책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바로 경기 부양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행하는 것이 후진국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행하는 모든 조치들이 나오니까 얘가 더 갑니다. 어딜 향해서 갈까요? 버블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버블을 만들어야 될까요? 트럼프는 다음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버블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다 딱 넣고 하시면은 왜 미국이 그렇게 홀로 강한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